예, 안녕하십니까. 강동욱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릴 이분은 아마 오늘 이 학술 대회를 가능하게 만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안 계셨더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기가 참 힘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그 명관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팽천서원이 없어지고 그 틀을 제가 옆에 그 또 비석을 보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이남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건수 교수님이 이남집을 세 권을 저한테 주면서 공부를 좀 하라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문중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가 한 300년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전부 빼고 이 이남이 1840년생이고 192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3살 아주 장수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쭉 어떤 분인가 한번 보니까는 아까 많이 발표하셨던 그 12대조 모암, 그 다음에 11대조 송암, 또 그 황암, 이분들이 과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남맹학 또는 이 강호의 어떤 그 학문을 300년 동안 쭉 이렇게 오면서 제가 공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인조반정 이후 남맹학이 쇠퇴함과 아울러 아마 그 드러난 학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0년 후에 이 이남이라는 그 학자가 나와가지고 집안에서 흩어져 있던 이런 문적들을 모으고 또 그 조선을 이렇게 받드는 이런 마음으로 팽천서원 그 회철 후 추모제라는 제시를 1915년에 이렇게 건립하는 등 여러 가지 함안 지역의 어떤 학풍 진작 또 경주 박씨 집안에서 내려오던 이런 가풍을 많이 이렇게 보존하고 계승시키는데 아주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계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1864년은 그 성제 허전이라는 대학자가 김해도 무사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분은 성제한테 직접 집지했다는 기록은 제가 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분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쌍봉 그 이상두라는 분, 이분이 이제 1814년생인데 이분 밑에 가서 또 집지를 하고, 또 쌍봉에게 가기 전에는 종숙부 그 건묵 그 박문식이라는 분에게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해온 분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발표자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뭐 다른 부분은 다 생략하고 그 책자 155페이지 생애 부분부터 제가 좀 읽어가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생애. 이남의 자는 군수이며 1840년 10월 14일 함안 광평리에서 일헌 박정식과 김해 김씨 억묵의 따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골상이 빼어나고 재주가 아주 비상을 했습니다. 7세 때 천자문을 배웠는데 그 글뜻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크게 기대를 하였고 이때 집을 그 마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현재 법수면의 동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공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인 오씨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르쳐 줄만 하네. 그대는 맹자의 어머니처럼 이 아이를 교육시키시오 하며 부탁을 하고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3번 흘렸다고 합니다. 오씨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다시 그 마륜에서 평강으로 돌아와 팽천서원 곁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맹모 삼천지교를 본받아 가지고 서원 옆으로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팽천서원은 이남의 12대조 모암을 주백으로 두 아들인 송암, 황암을 배양한 서원인데 1868년 해철되고 1915년에 유허비가 건립되고 그리고 그 유허비는 1915년 중건된 경주박씨 제실인 추모제 맞은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팽천서원 곁으로 이사한 이남은 종숙부 건묵공 박문식에게 십구사략, 소학, 대학 등의 글을 배웠으며 아주 글을 부지런히 배웠다고 합니다. 하루는 건묵공이 맹자를 주며 말하기를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 다른 책들은 대나무를 자를 때 몇 개의 마디만 지나가면 모두 칼을 들이대는 대로 똑바르게 잘려 나가듯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남은 이후로 10년 동안 종숙부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먹고 자는 것도 있고 추위 더위도 알지 못할 지경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과거를 보지 않으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길이 없다 하고 같은 마을 출신의 드러난 선비인 쌍봉 이상두에게 과거 공부를 배웠는데 수년 만에 저술이 운건하고 정민한 것이 홍문관에서조차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은 때가 맞지 않아 급제를 하지 못하고 향시에 한두 번 장원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안타까워하자 시대가 맞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하고는 과거의 뜻을 접고 성리학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양성하여 함안과 진주 사이에 선생으로 부르는 제자들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고을에서 향음주례를 할 때는 공을 핀으로 초빙하는 일이 많았지만 예의를 좋아하여 100번이라도 사양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상결례 등 의례를 사람들이 물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막힘없이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벗들과 학문을 강마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그 맹류인 만성, 월고, 노백헌, 구산 등과 폭넓은 그 학문 교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조인 모암공과 송암공이 남명의 제자로 남긴 문자들은 후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한데도 문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남이 이를 수집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간행하거나 판각을 하여 후세에 오랫동안 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팽천서원 해철 후에 상심하며 집안 사람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나라의 명령이니 어찌 할 수는 없지만은 서당을 지어 이곳에서 친족들을 모으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의 임무니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고는 추모제를 건립하여 드러난 조상인 저작공이라든지 모암공, 송암공, 황암공 등의 유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또 추모제 동북 쪽에 장판각을 지어 선조대왕이 황암공에게 화산 어필 등을 보관하며 조상의 엄덕을 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제의 동쪽 산 오리쯤에 오곡이 있는데 계곡이 깊고 경치가 극하여 자연을 완상하며 학문을 정진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공은 가족을 데리고 이주를 하여 율곡 선생의 산중 사형을 차원하여 그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술국치를 당하자 황하씨를 읊으며 스스로 도연명을 의탁하여 문박 1리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이 있으면 문득 마시며 세상의 일을 잊고자 했다고 합니다. 1923년 4월 19일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84세였습니다. 묘소는 풍택동에 있으며 부인은 하만조시 양의 여식으로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사승과 교유는 제가 그 앞부분하고 끝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당시 교유했던 분들의 소개니까는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죄송합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남의 11대조 송암 박재현과 황암 박재현은 부친의 명에 따라 남명의 문화에서 남명의 학문을 배워 가학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남은 어려서 종숙부 건묵 박문식에게 소학, 대학 등을 배웠으니 가학의 전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종숙부에게 가학을 익힌 이남은
정제 유치мен과 허전의 문인으로 당시 지역에서 높은 학문으로 명망이 높았던 쌍봉 이상두의 문화에서 과거 공부를 하는 등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셋째 단락 좀 가보겠습니다. 이남의 문집에는 이들 외에 일산 조은규, 죽성 정은교, 회당 장석영, 우산 이훈호 등 함안과 인근 지역 선비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등 교유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남은 당파를 초월해 가르침을 청할 수 있는 이 지역의 노숙한 선비들뿐만 아니라 학문적 성취도가 높은 후배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하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둘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학문 성장과 위선 사업입니다. 결국 이남은 종숙부 건묵공과 서성인 쌍봉에게 중용대학, 심경, 건사록 등의 독서를 통한 위기지약을 수확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남에게 직접 글을 배운 이람 문봉호도 서성인 이남을 일러 일찍이 과거장에서 뛰어난 글로 명성을 날렸고 늦게는 위기지약에 온 힘을 모아 함량함이 이미 깊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돈독하였다. 천명 인성의 요모함에 있어 익혀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깊이 있게 체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남도 여러 자식들에게 독서를 권하면서 혼제자 독서라는 시에 독서를 하지 않으면 몰지각한 사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경이 있어 즉 경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밭을 갈아야 한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되게 하는 법이 소학책에 있다고 하면서 소학책 한자 한 구절도 빠짐없이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남은 그 소학을 통해 삶을 경영하고 성명을 궁구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앞선 그 선조들이 과학으로 물려준 이런 것을 그대로 계승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 둘째 단락 읽겠습니다. 이남은 위선사업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모암공과 송암공이 남긴 문자들은 후생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한데도 문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를 수집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간행하거나 판각을 하여 후세에 오랫동안 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1915년 추모제를 건립하여 드러난 조상인 저작공, 모암공, 송암공, 황암공의 유덕을 기렸고 또 추모제 동북쪽에 장판각을 지어 선조대왕이 황암공에게 하사한 어필 등을 보관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해온 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읽겠습니다. 하만 팽광의 경주박씨 가문은 모암과 그의 아들 송암, 황암에 의해 남명학을 과학으로 계승해 왔습니다. 송암의 11대 손 이남은 과학을 충실히 계승한 선비로 종숙부 건묵공과 서성인 쌍봉에게 여러 대학, 심경, 건사록 등 독서를 통한 위기지약을 수확하여 자신의 학문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선사업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집을 만들거나 또는 추모제를 건립하는 등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남의 학문 성향과 위선 사업에 대한 자료는 이남 문집 세 책에 실려 있는데 이남 문집은 이남의 족손인 박정현과 박도현이 주도해서 유문을 수습하고 이직현과 이훈호의 서문 및 조인규의 발문을 받아 1925년에 간행을 하였습니다. 산청선비 송산권재규는 묘갈망에 옛날 송암 항암이 유림에서 이름을 떨쳤는데 그 훌륭한 뿌리에서 공이 또 태어났네.
청운의 꿈을 품었다가 늙음하게 속세에 묻혔네. 후진들을 받아들여 유도를 일으키니 온 고을 인사들 공의 부지런함을 그리워하네. 이미 문장에 띄어났고 또 비석에 새기도다. 백이산이 높고 그 골짜기 물도 맑아라. 공은 이 산수와 함께 길이 다음이 없으라 라고 이남의 학덕을 높이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저보다 제 뒤에 우리 강평을 해주실 이상필 교수님의 말씀이 제 그 발표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끼기에 제가 발표를 짧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